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스페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죠, 우주. 어떤 분은 우주가 이제 코스모스라는 그 책을 읽고 그런 인문학적 책이었죠. 우주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걸 읽고 또 우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는데, 자, 최근에는 이렇게 망원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주에 대한 사진과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좀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끝판왕이 이제 왔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로만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입니다. 로만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허블의 이제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성 과학자고 어떤 예산 유치나 어떤 관측의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 이름을 따서 이제 로만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곧 발사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래서 The next view into the cosmos. 자, 코스모스 즉 우주죠, 우주. 이런 우주의 질서 잡힌 이런 우주 안으로 다음의 어떤 시야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허블이 있었죠. 허블은 이제 우주 팽창, 우주가 138억 년인가요? 그 빅뱅이 되면서 우주가 팽창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팽창에 발견한 사람이 허블이고, 역시 사람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팽창한다 우주가.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웹이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나왔던 사람이죠. 나사 과학 철학의 설계자다. 정책과 인프라를 만들고 아폴로 우주선을 했던 제임스 웹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나사의 어떤 장이죠. 그분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 사진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아주 충격적인,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의 그런 사진들이 나왔다 해서 놀랐는데, 자, 허블 망원경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유하자면 확대경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곳이라고 본다면 웹은 고배율 망원경. 그래서 그 우주의 가장 깊고 오래된 빛을 관측하는 데 특화된 망원경이고요. 이번에 이제 발사가 될 로만 망원경은 쉽게 말하면 드론처럼 파노라마 카메라처럼 엄청나게 넓은 하늘을 드론처럼 훑으면서 수억 개의 은하나 별 행성을 동시에 조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허블은 접사 렌즈, 웹은 적외선 카메라, 로만은 드론 카메라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서 이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망원경 이름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저 허블은 아까 말했듯이 1889년도에 허블이라고 했던 분의 이제 어떤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도 존재함을 처음 입증해 가지고 그 허블의 법칙이라고 해 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 빅뱅 이후로, 뭐 이런 느낌이고요. 제임스 웹은 이제 1906년도에서 92년도 나사 제2대 국장이었습니다. 이게 나사의 장이었죠. 근데 나사 2대 국장 때 1961년에서 68년도에 우주 탐사인 아폴로 프로그램의 토대를 마련했고, 또 나사 과학 정책에 이제 정책을 했던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낸시 그레이스 로만이라는 이 여성분, 이분은 쉽게 말하면 나사 최초 여성 천문학자인데요. 허블 망원경 예산을 확보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블의 이제 어머니다. 이게 예산을 뒷받침해주면서 어떤 그 우주 기반 관측 과학의 전통을 이어받는 의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따서 로만 지금 망원경을 지금 곧 올린다는 것이죠, 지금. 자,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제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그 다음에 이번에 발사될 이런 로만 망원경,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타임지에서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요 수명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허블은 35년 이상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임스 웹은 10년 이상 가능. 근데 이곳은 이제 이번에 로만 망원경은 2027년도에 예정인데 5년 기본, 돈은 약 40억 달러가 되었고, 가장 넓은 시야를 찍을 수 있고 가장 빠른 데이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허블보다도 100배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그래프하고 뭐 마이크로 렌즈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관측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실시간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즉시 접근 가능해서 그 공개가 된 자료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5년 기본이 이제 쓰다 보니 이제 폐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리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1테트라바이트 정도의 그런 용량을 바로바로 전송할 수가 있는 그런 렌즈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제임스 웹이라든지 낸시 그레이스 로만을 어떤 자리에다가 놓는가 봤더니요. 태양과 달, 이렇게 지구와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은 어떤 일정한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왜 거기다 갖다 놓느냐면 중력이요. 우주에서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공간. 이게 균형이 이루는 공간에 거기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간을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합니다. L 포인트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과학자 이름인데 이분이 이걸 발견했다고 해서 이제 L 포인트라고 하는데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다가 그 카메라를 놓으면은 마치 적은 연료로 오랫동안 그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 태양과 지구 사이에 그 균형점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점이 지구에서 태양 반대 방향으로 약 160만 킬로 떨어진 지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임스 웹과 로만 우주 망원경이 위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데나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다 어떤 이유가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차가운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영하 298 파렌하이트 화씨 정도를 유지하기에는 하면서 적외선 관측의 최적의 장소가 바로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중력의 균형점. 그래서 정지된 것처럼 안정적으로 떠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을 놓는 포인트가 L 포인트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네요. 자, 그렇다면 왜 우주를 적외선으로 관측을 하는가? 그 레드 시프트라고 하는데 먼 우주의 빛은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시광선보다는 적외선으로 변하면서 초기 우주의 그 빅뱅 직후의 은하들을 보려면 적외선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말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밀어내는, 팽창하면서 밀어내는 이 힘, 이게 이제 정체불명의 힘을 뭐라고 명명을 못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다크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인데 이것은 우주를 반대로 밀어내는 힘인데 바로 다크 에너지다. 그러니까 중력의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1929년에 아까 허블이 우주가 팽창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빅뱅 이론. 그리고 98년도에 천문학자들이 이런 초신성을 분석한 결과 팽창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했는데, 암흑 에너지는 현재 우주의 구성 비율에서 한 68%를 차지하고 있고 암흑 물질이 약 27%, 일반 물질, 별이나 행성, 인간은 약 5%밖에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먼지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정체는 아직도 미지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우주 별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약 500억 개의 별을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허블보다도 1000배 빠른 속도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료가 수명 제한이 요인은 연료 문제인데 미래 로봇 보급 임무 가능성이 또 있고요. 또 이제 허블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아까 그레이스 로마를 가리켜서 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생산량이 하루에 1테트라바이트, 게이밍 컴퓨터 한 대 분량의 그런 용량을 생산하고 전 세계에 오픈소스로 즉시 공개한다. 그리고 주요 목표는 아까 말했던 암흑 에너지 연구, 은하 진화 추적, 외계 행성 탐사, 우리 은하 구조 분석 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일부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telescope, 이 망원경은요, you'll be able to 볼 수 있다는 거죠. Look at 뭘? A patch of sky. 자, 패치란 것은 조각인데, 하늘의 그 패치, 그러니까 조각, 즉, 이 망원경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그 특정한 부분을 관측하잖아요. 그러니까 패치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각, 특정한 구역을 100 times larger, 100배 더 크게 본다는 거죠. 무엇보다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와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존 망원경들보다도 100배 더 크게 큰 모습을 관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특징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유를 했죠. 드론 같은 느낌이라고, 드론. 자, 그것은 able to peer. peer란 말은 이제 굉장히 자세히 뚫어지게 보는 것이 peer죠. 그래서 up to 어디까지?
13.2 빌리언 라이트 이어 어웨이니까 132억 광년 거리 멀리 있는 것까지 자세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에서 이런 걸 배우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비춰오는데 8분 걸린다고 하는데 그 8분에 걸리는데 그렇다면은 그 지금 보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광년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132억 광년 거리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은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컬렉팅 뭘 수집합니까? 이미지죠. 13.8 빌리언 이어 올드 유니버스입니다. 그러니까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just 600 million years old. 이때 나이가 6억 년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망원경은 우주가 6억 년밖에 안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매우 어떤 초기 상태, 지구가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빛이 이제 오래되면서 이제 적외선으로 바뀌니까 이런 관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빛으로. 그리고 이제 18개의 디텍터라는 것은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In its wide field infrared imaging camera. 그러니까 아주 그 필드가 넓은 그런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적외선 이미지 카메라 안쪽에 18개의 디텍터가 BEQV 장치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16 밀리언 픽셀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1600만 개 픽셀짜리 센서가 있고 얘들이 이제 프로바이드 뭘 제공해? exquisite 정밀한 이미지 레졸루션 해상도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레졸루션 해상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레졸루션 해상도. 그러니까 적외선 빛을 받아가지고 디지털 이미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런 디텍터인데 이 적외선 카메라 안에 있는 1600만 개 픽셀짜리 센서가 총 18개가 디텍터가 들어있다. 아주 그리고 정교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exquisite란 말, 정교한. 그래서 extremely beautiful, delicate, or refined. 자, refine란 말도 정교하다는 말로 많이 써요. refine. 그리고 이제 5.6피트인데 1.7m의 하이 게인 안테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게인이란 말은 얻다란 뜻인데, 이제 이 통신 용어로 하면 이게 이제 증폭을 이제 멀리 가게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 게인이란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고성능 안테나가 이제 be able to send a fire hose of picture. 그래서 어떤 그 사진 같은 것을 보내고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것이 이제 back to earth, 지구에 돌아오는데 unprecedented speed니까 옛 전례 없는 속도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what's more, 더군다나 좋은 것은 all of this data, 이 데이터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오픈 소스,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available to the world, 전 세계에게 available,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그래서 하루에 1테트라바이트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지구와 수백만 킬로미터 거리가 있는데 1테트라바이트 정보가 온다는 거예요. 정보가 앞으로. 이것을 이제 올리면. 자, that gush. 자, gush란 말은 원래 그 석유가 푹푹 석유가 이렇게 풍풍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 탐사할 때. 그게 이제 gush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출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 1테트라바이트씩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어떤 엄청난 그 양이 마치 석유가 풍풍 나오는 것처럼 그런 정보의 양을 이제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런 정보의 양은 include 뭘 포함하냐면은 new observation of exoplanet. 자, EX는 바뀌니까, 지구 바뀌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태양계 밖이라고 하죠. 즉, 다른 별을 도는 행성들 약 5,500개가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구 외 행성이. 그래서 이제 그런 행성들의 새로운 관측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아니면 플래닛, 행성인데 오비트 돌고 있어요. 다른 별들을 돌고 있는 행성들. 또는 New Survey of the Structure of the Milky Way. 그 은하수죠. 밀키웨이. 그 은하수는 이제 우주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느낌. 그런 밀키웨이의 어떤 스트럭처, 구조의 새로운 조사,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New Study of Dark Energy. 아까 다크 에너지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다크 에너지 연구라든지, 또는 Mysterious, 신비하고 Invisible Force,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자, 이것이 이제 코어스 야기하는 것이죠. 또 유니버스가 계속 expand, 확장한다. 그러니까 중력의 반대 개념이 다크 에너지인데 우주가 팽창하게 하는,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이 ever accelerating rate니까 전에 없는 그런 가속화되는 비율로,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막 팽창하게 하는 어떤 힘, 그게 바로 다크 에너지인데 이런 것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로만의 이런 finding, 이런 발견을 할 것들은 make immediately available, 바로 이용할 수가 있죠. public, 대중들이
그리고 레이 피플, 평범한 사람들. 원래 레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레이셔스, 성직자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닌 것은 누구예요? 평신도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다음에 과학자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universally accessible 웹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다가 이제 오픈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that's because, 그 이유 때문에 it's a huge field of view. 자, field view, 그러니까 매우 넓은 그런 시야의 장이죠. 그러니까 시야가 넓은 범위, 아까 그 드론처럼 그런 넓은, 그 드론이 넓은 부분을 찍어버리잖아요. 이런 비유로 해본다면 드론처럼 찍어버린다는 것은 allow, 허락한다는 거죠. 많은 어스트로노머, 천문학자들이 또는 non-astronomer, 비천문학자들이 at once, 즉시 together, 모여가지고 데이터를 모여서 프람 뭐로부터 uncounted region이죠. 하늘에 그런 셀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드론처럼 한 번에 그냥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넓은 영역을 빠르게 한 번에 보다 보니 아까 허블보다도 이제 100배 넓은 스캔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이런 지역에 셀 수 없는 많은 지역에 자료를 이제 앞으로 갖다 주다 보니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연구할 수 있는 더 획기적인 그런 어떤 장을 열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로만 텔레스코프가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한 2027년이니까 앞으로 2년 뒤에 이제 발사를 하겠죠. 그래서 L 포인트라고 했죠. 아까 L 그 점에다가 갖다 놓음으로써 이런 연구가 된다라는 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 한번 또 다뤄드렸네요. 자,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저도 오늘 많았는데, 자, 우주는 늘 신기하고 또 우리에게 꿈을 주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 앞으로 이런 자료들이 온다면 우리는 더욱더 놀라게 되고 또 기쁨에 또 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